안녕하십니까. 어느새 11월이 되었죠. 네. 산이나 들에 알록달록한 단풍들도 해서 그 아름다움이 조금 시들어져 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은 다행히 이번 가을에 강원도까지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청암사까지 가서 단풍 구경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우울했던 감정들을 아름다운 단풍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겨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잠깐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은 토픽 쓰기, 1교시는 토픽 쓰기죠. 역시 51번 유형부터 53번 유형까지 하고 의미 파악하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여기 계속 나왔듯이 제목이 사은품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에 관계된 말을 여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하나마트를 이용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마트에서는 물건을 3만원 이상 나왔어요. 물건을 3만원 이상 뭐 나왔네요. 여기 지금 점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3만원 이상 뭐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관료가 두 개 같이 나왔어요. 여기는 여기 제목과 관계된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언은 지금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을 봐야겠죠. 자, 이거 뭐라고 물었네요. 이렇게 지금 여기 니언의 답은 뭘 묻는 말이 가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사은품을 얼마어치를 사시든 물건 사는 가격이 얼마어치든지 사시든 딱 한 번만 드립니다 했네요. 사은품을 드리는 행사는 이번 달 동안만 합니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기억에는 뭐 넣으면 좋을지, 니언에는 뭐 넣으면 좋을지 한번 잠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민에 대한 답이 나왔나요? 볼게요. 사은품을 드립니다가 제목이니까 제목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기억에 넣으라 했죠. 네. 하나마트를 이용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지금 하나마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하나마트에서는 물건을 3만원 이상, 자 3만원 이상 보통 물건은 뭐예요? 산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은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3만원 이상 사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좋겠죠. 예, 3만원 이상 사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니면 3만원 이상 사시는 분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정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니언 바로 뒤에 근데 다시 한번 물어주는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사은품은 얼마어치를 사시던 딱 한 번만 드립니다 나왔으니까 사은품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딱 한 번만 드립니다 나왔는 거 보니까 제가 두 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요. 사은품은 얼마어치를 사시던 딱 한 번만 드릴 거예요. 사은품을 드리는 행사는 역시 이번 달 동안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끝나면 역시 사은품도 받을 수 없는 문제니까 답을 한번 볼게요. 하나마트를 이용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마트에서는 물건을 3만원 이상 사시는 사시는 분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니면 구매하시는 사다라는 말하고 구매하다라는 말 똑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시작하면 3만원 이상 사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도 괜찮겠죠. 3만원 이상
이 전체의 문장을 그냥 이 전체를 사시면도 괜찮아요. 3만원 이상 사시면, 물건을 3만원 이상 사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시는 분에게 혹은 구매하시는 분에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다 2개 받을 수 있나 물어보는 거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자 3만원 이상 사시는 분에게 사은품을 드리니까 그럼 3만원의 2배, 네, 6만원 이상 구매하면 2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꼭 답이 6만원 이상 구매하면 2개를 받을 수 있냐고요? 보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니면 더 많이 사면 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나요?도 괜찮은데, 여기 지금은 3만원 이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2개 받고 싶으면 6만원 2배, 가격도 2배 되면 2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2개 받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사은품은 얼마어치를 사시든 딱 한 번만 드립니다 했네요. 사은품을 드리는 행사는 이번 달 동안만 합니다 하고 이제 끝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52번 문제예요. 52번은 여러분이 보듯이 조금 더 문장이 길어졌죠? 길고 한번 볼게요. 52번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정과 피로 누적으로, 자, 바쁜 일정 뭐예요? 하루의 스케줄, 어떤 매일매일 아주 바쁘게 산다는 얘기죠. 바쁜 일정과 피로 누적으로, 자, 누적이란 말 뭐예요? 누적. 자, 피로는 알죠? 너무 피곤해요, 피로하다 뜻인데, 누적은 쌓이다 라는 뜻이에요. 피로가 쌓이다, 피로가 너무 쌓여서, 피로가 너무 쌓여서, 쌓이다 라는 말입니다. 피로가 너무 쌓여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네, 너무 피로 쌓이면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아침 식사 보통 안 하고 건너뛰다. 건너뛰다는 게 뭡니까? 하지 않는다 뜻이겠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는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반대되는 문장이니까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아침 식사를, 자, 보통 사람 다 건너뛰다 하는데 건너뛰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그러나니까 가급적 아침 식사를, 네, 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다음 우선,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가급적이면 아침 식사를 뭐 여기 나오는 문장에 대한 이유예요. 우선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으면 두뇌 회전에 필요한 포도당이 부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두뇌 회전, 막 머리를 돌려야 돼요. 공부할 때도 머리를 써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두뇌 회전에 필요한 포도당이 너무 부족했네요. 그래서 집중력과 사고력, 뭔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좋죠. 또한, 자, 첫 번째가 우선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우선 뇌가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진다 했어요. 또한 하면 두 번째 거죠. 예,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침 식사를 그르다 말 무슨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건너뛰다 말하고 그르다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말이겠죠. 아침 식사를 그르면, 자, 뭐 또 나왔어요. 점심 때 폭식을 할 확률이 높아져. 폭식은 뭐예요? 폭식.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게 폭식이에요. 밥을 안 먹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갑자기 밥을 먹을 때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폭식을 할 확률이 높아져서 식생활의 균형도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아예 안 먹어요. 아침은 아예 안 먹고 점심 때 막 아침 끝까지 2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는 챙겨 먹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 문장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아침에 꼭 밥 먹여서 학교 보내라 하죠. 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생각했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뭐 넣으면 될까요? 기억에는. 자, 현대인들은 바쁜 일정과 피로 누적으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침 식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이 뜻이에요. 아침 식사를 뭐 할까요? 하는 게 좋다 뜻이죠.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까 그르다 나왔죠. 그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식사는 하는 것이 좋겠다. 왜? 이유예요. 우선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두뇌 회전이 잘 안 돼요. 두뇌 회전에 필요한 포도당이 부족해져서 집중력과 사고력, 뭔가 막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사고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또한 아침 식사를 그르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을 봐야 돼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은 항상 그 다음 문장과 관련이 있죠. 점심때 폭식을 할 확률이 높아져서 식생활의 균형도 깨진다 했어요. 왜요? 예, 배가 많이 고파지기 때문이죠. 예, 아침 식사 안 했으니까 막 배가 점점 고파지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면 배가 아주 많이 고파지겠죠. 배가 많이 고파지기 때문에 점심때 폭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쓰면 52번 문제 유형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이제 53번 한번 볼게요. 자, 53번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문제. 최근 한국 사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업 인구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실업 인구. 실업이란 이야기가 직장을 잃어버리다, 일을 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어떤 자기 직장, 업을 잃어버리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인구죠.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이죠. 점점 올라간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청년 실업 인구의 증가 원인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결 방법,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204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나왔어요. 지금 여기 둘 다 나와 있죠. 해야 될 첫 번째 청년 실업 인구의 증가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표에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표를 읽으면서 잘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되긴 되지만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고 했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 뜻을, 말 뜻을 알고 쓰는지 그냥 아니면 여기서 보기만 보고 쓰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뜻도 모르고 그냥 쓰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뜻을 안다면 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역시 시작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잘 나와 있죠? 여기 이대로 시작하면 돼요. 최근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면 돼요. 있습니다 대신에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그래서 있다까지 쓰고 청년 실업 인구 증가의 원인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은, 예, 여기다가 인구를 썼으면 좋았는데 선생님이 인구를 빼먹은 것 같아요. 예, 청년 실업 인구 증가의 원인은 하면 더 좋겠죠. 예, 청년 실업 인구 증가의 원인은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첫째 해주면 돼요. 첫째,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현실이었어요. 인력이 뭐예요? 인력. 사람이 하는 힘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지금 기계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인공지능 아니 로봇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발달해도 좋은 것도 있지만 기계가 너무 발달하니까 기계가 사람의 할 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예, 기계가 너무 발달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만약에 사람이 5명이 해야 될 일을 기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보통 기계를 시키겠죠. 그러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일 안 시키고 기계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빼앗아가는 현실이 있다. 아니면 대체한다. 써도 되죠. 네, 대체하는 현실. 요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예요. 장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기적인 건 좀 오랫동안 뜻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으면 좀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 어떤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희망 연봉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청년들이 자꾸 자기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내가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연봉, 1년에 받는 돈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너무 높이니까 높은 희망 연봉 때문에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청년들을 잘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장님들이 뽑으려고 할 때 주려는 돈을 청년이 들으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밖에 안 줘요? 그것밖에 안 돼요? 해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연봉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실업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 썼어요. 이제 1번을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청년 실업 인구 증가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쓰면 돼요. 어떻게 청년 실업 인구 증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도 인구가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으면 역시 첫 번째로는 뭐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창출 알죠? 만들어내다 뜻이에요. 자, 지금 하는 일 중에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라 나왔어요. 선입견. 뭐예요?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일해보지도 않고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해버리니까 좀 힘들거나 좀 안 좋아 보이는 일에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 자기가 먼저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 컨설팅을 활용해야 돼요. 취업 컨설팅이라는 것은 취업에 대해서 상담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이고 이 일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일을 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컨설팅을 자꾸 활용해서 누군가 먼저 해봤던 사람들이 그런 컨설팅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 실업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쓰는 건 여러분들이 써볼 거고 계속 우리가 써봤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뜻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죠. 쓰기가 힘들어서 그냥 쓰고 싶은 분들은 바로 그냥 카카오톡에다가 써도 돼요. 써서 그냥 선생님한테 올려봐 주세요. 선생님도 원고지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쓴 글을 검사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옆에 첨삭을 달아주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아니면 종이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숙제 너무 안 하지 마시고 숙제 좀 해주세요. 네. 이다 쓰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일반 종이에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의미 파악하기 한번 볼게요. 갈로 안에 역시 알맞은 말 찾기 객관식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가야금 연주를 전공하는, 보통 우리 전공은 대학교에서 특별히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전공이에요. 근데 여기 준수는 아마 가야금 연주, 가야금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인가 봐요. 준수는 어떤 연주회를 갔다가 가야금 명인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금을 아주 잘 키는 유명한 사람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와, 정말 잘한다. 정말 듣기 좋다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주회를 녹음한 그 명인이 연주한 그 연주에서 녹음한 음반, 뭐 CD나 이런 거 음반을 구입해서 자, 명인을 나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했네요. 매일 듣고 연습한 결과 가야금 연주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향상되다 우리 나는 배웠죠. 향상되다 점점 더 좋아지다 실력이 올라가다 할 때 향상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답 찾았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하나씩 넣어보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일 어울리는 답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가야금 연주를 전공하는 준수는 어떤 연주회에서 가야금 명인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주회를 녹음한 음반을 구입하다는 사다죠. 그 음반을 사서 명인을, 자 여기 보면 명인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준수가 그 연주회에서 녹음한 그 연주회 명인만큼 지금 배우려고 실력을 키우려고 되긴 돼요. 실력을 키우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걸 넣으면 자 앞 문장하고 좀 안 맞아요. 그 연주회를 녹음한 음반을 구입하여 명인을 실력을 키우려고 아니죠. 명인은 아니고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조금 어색해서 안 맞아요. 또 다음에 지금 돈을 벌려고 연습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감동받았어요. 자기도 가야금을 연주하는 사람인데 가야금 연주하는 사람 보고 너무 감동받았으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도 가야금 연주를 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검은고도 배우려고 나왔네요. 지금 가야금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검은고도 배우려고 아니죠. 검은고를 배울 필요까지도 없고 지금 가야금을 더 잘 연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음반을 구입해서 명인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대로 따라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 듣고 연습한 결과 결국 가야금 연주 실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좋아요. 그대로. 다음에
쓰기 문제가 한 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앞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랑 비슷하죠. 예, 볼게요. 근데 춤은 더더욱, 예, 노래는 잘 못 불러요. 춤은 더더욱, 더보다 더더욱 잘 추지 못하고요. 춤도 못 춰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자, 나는 노래 잘 못 불러요. 그리고 춤 더 잘 못 춰요. 그래서 한테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자, 뭐 해요? 연습을 많이 해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죠? 예,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뭐예요?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죠? 예. 지금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계속 따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춤을 지금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했던 답하고 똑같죠? 그대로 따라 하면서, 예, 노래와 춤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쓰기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